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재활을 할 때 이런 기구들, 저희 헬스장 가면 이런 기구들 많잖아요. 기구들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오늘 인제대 백병원 물리치료사 김진성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기구들 저희 헬스장 가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주의할 것들 어떤 거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거냐면 이제 다리 피는 거, 엎드려서 접는 거, 그리고 레그프레스 미는 거.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인 거를 좀 봐볼게요. 예. 선생님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 기구 어떤 거죠 지금? 네, 지금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다리를 쭉 뻗었을 때 앞쪽인 대퇴사두근을 대퇴사두근. 운동하는 기구입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술을 재활을 할 때 수술들이 이제 종류가 좀 있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 중에 있는 게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그 후방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수술했을 때 주의사항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 6주, 이제 6주가 지나면 이런 기구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예. 6주째부터 이제 인대 주변에 혈관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 혈관이 없는 시기라서 너무 위험할 수 있고 6주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예. 이때 주의사항은 다리 한번 쭉 뻗어보실까요? 쭉 뻗어볼까요? 이렇게 내리고 예. 다시 이렇게 90도에서 쭉 쭉 0도를 영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90도에서 45도 45도 스톱 살짝만. 내리고 예. 다시 45도를 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45도 이상이 가게 되면 경골이 대퇴골에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전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 90에서 45도까지만. 이게 전방 십자인대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90에서 45도 정도만 해야지 앞에 있는 경골이 앞으로 튀어나가 가지고 예, 전방 십자인대를 너무 크게 자극하지 않는 그렇죠. 범위 내에서 그렇죠. 네.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럼 후방 십자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얘를 45도로 이렇게 오. 네, 후방 십자인대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45도에서 0도 쭉 뻗어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살짝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구가 의료기기로 얘는 등록이 되어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헬스장과 좀 다르게 얘는 각도가 내가 조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께서 맞춰주시니까 45도 자체로 얘가 시작점이 맞춰 있고요. 그리고 90도로 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의료용 헬스 기구입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환자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헬스장에 실제로 이런 게 없으니 헬스장에서는 양발로 45도까지 들었다가 여기서부터 한 발로만 내리고 예.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신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좀 사람이 도와주시는 게 좋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반대 다리로 이렇게 처음에 도와줘서 반대 다리로. 왔다 갔다 하도록. 그럼 좀 낮은 강도로 해가지고 두 발을 어느 정도 핀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죠. 건강한 발로 버텨준 다음에 그렇죠. 약한 발 수술한 발로 45도에서 90도까지만 살짝 그렇죠. 움직여주는. 네, 맞습니다. 예, 이때 이제 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좀 해준다는 이야기시죠? 근데 이제 기간이 12주가 넘어가면 12주가 넘어가면 각도 제한 없이 다 해주신다. 각도 제한 없이. 네. 그럼 아까 전에 전방 십자인대는 몇 주였죠? 전방 십자인대도 6주부터 6주부터. 후방 십자인대도 6주부터 하지만 각도가 달라진다. 각도가. 예. 근데 12주 되면 두 질환 다 그냥 기준은 이제 6주와 12주로 좀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시작하는 거는 6주고 부터. 그리고 각도를 전체 하는 거는 12주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기계로 가볼게요.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햄스트링 운동입니다. 햄스트링. 이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가건을 요즘에는 많이 쓰기도 하고 타건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타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각도 제한을 전혀 둘 필요가 없고요. 근데 자가건 같은 경우에는 0주에서 3주까지는 전혀 운동을 하면 안 되고 3주에서 6주부터는 그냥 액티브한 운동만 6주부터 기구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구 운동을 할 때는 말씀대로 햄스트링을 떼서 십자인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과하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통증이 많지 않은 범위,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한 발로 발 뒤꿈치를 엉덩이로 쭉 당기게 내리고 다시. 저도 PTG에서 선생님 발 보면 알겠지만 발이 바깥쪽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 경향을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내측 햄스트링보다 이 외측 햄스트링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권유 드릴 때는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 발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운동을 하도록 하면 조금 더 외측보다 내측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로 운동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시면 다시 발 위치는 제대로 놓은 상태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저쪽 이제 피는 거에서는 각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쪽은 각도 제한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햄스트링이 작용이 되게 되면 이제 경고를 뒤로 당기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데 얘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도 제한은 특별히 두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12주까지는 전혀 저항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햄스트링이 경고를 뒤로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경고리 대퇴골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서 또 후방 십자인대가 늘어나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12주까지 전혀 운동을 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무릎을 피는 거는 후방 십자인대도 6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주면 완전한 각도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후방 십자인대는 이거 엎드려서 햄스트링을 강화시키는 거는 12주까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예, 정말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네요. 예, 또 다음 기구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기구는 이제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 기구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앞서 앞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이번에는 앞쪽, 뒤쪽 같이 되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흔히 앞쪽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보통 한 50에서 60% 비율로 예.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뭐 단순 운동 차는 거나 당기는 운동보다는 열린 사슬 운동보다는 닫힌 사슬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안전하다. 예. 예. 얘는 바른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릎이랑 발끝이 일자로 발끝이. 만들어주면 좀 더 좋고요. 예. 만약에 좀 더 무릎에 집중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이렇게 뒤로 늘 수가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이런 누운 상태로 아예 운동을 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예. 힙 대신에 니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누워서 하지만 보통 헬스장에 이런 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헬스장에는 각도가 보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누워 있는 상태에 있으면 누워 있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누워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엉덩이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운동을 해볼 건데 예. 이제 대퇴골과 경골은 60도 각도 이전까지는 앞으로 움직이는 게 생기지가 않는데요. 예. 다시 0도에서 60도까지는 경골이 대퇴골에 비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 두 발로 쭉 밀고 한 발은 내린 상태로 한 발을 내린 상태로 편하게. 얘를 0도에서 60도까지만 스톱 올라가시고 다시 60도까지만 스톱 다시 이때는 60도까지 해야 경골이 움직이지 않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쭉 펴보세요 할 때 무릎이 완전 락킹 되지 않게 보통은 약간 슬라이트 플렉션 상태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들이 바서스 메달리스트를 잘 못 써서 풀 익스텐션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환자들에게는 끝범위까지. 락킹이 걸리도록 예. 그렇게 저 같은 경우 유도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보통은 잠기는 이 무릎이 끝범에서 딱딱 걸려서 잠긴다는 게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그렇죠, 네네. 환자들한테는 내측광근 이쪽에 있는 대퇴부 안쪽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끝범이 끝까지 펴지는 것까지 이제 강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세요.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6주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후방 십자, 전방 십자인대 이게 하기 때문에 예. 고위간에는 풀 익스텐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끝까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해서 안쪽에
바스터스 메달리스. 예. 30도에서 30도에서 0도 사이에서 쓰이는 이 바스터스 메달리스가 잘 수축이 되는지 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예. 운동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무릎 안쪽에 있는 내측 관근, 이게 바스투스 VMO라고 사람들이 약어로 하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좌우 밸런스도 안 맞고 불균형의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수술 환자분들한테만 끝까지 해주는 거를 그렇죠. 좀 신경을 써준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좀 60도 정도가 이제 내려와서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이렇게 이게 90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네. 90도죠? 네, 그렇죠. 얘가 90도니까. 사실 충분히 눈으로 보면 60도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60도 보시면서 하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게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스스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예,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구들 사용을 오늘 좀 배워봤어요. 크게 세 가지. 다리 강화에 있는 이제 다리 피는 거, 그리고 다리 뒤로 접는 거, 그리고 레그 프레스 미는 것까지.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세 가지 운동 중에 뭔가 하나를 좀 먼저 중점적으로 보겠다 하면 어떤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프레스. 프레스. 예. 왜 그러시죠? 이게 마찬가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뒤로 튀어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앞쪽만 운동해도 불안하고 예, 뒤쪽만 운동해도 사실 불안해요. 예, 그래서 앞뒤 아까 말씀드린 앞에 뒤가 동시에 코액티베이션, 동시에 수축되는 예. CKC 운동을 환자분한테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닫힌 사슬 운동이 정말 안전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예. 0에서 60도까지만 운동을 한다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적당한 각도에 적당한 이제 힘을 이용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여기 병원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보니까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있는 의료용으로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잘 돼 있고 하지만 이것도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들이 이제 아까 전에 뭐 발 한 발이 도와주듯이 이런 것들만 잘 안다면은 헬스장에서도 재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같이 찍도록 도와주신 김진성 선생님, 저희 서울 인제대 백병원 물리치료사 김진성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 안녕, 건강하세요. 어우, 깔끔하네요.